네, 안녕하세요. 다원수학의 김대훈입니다. 오늘은 이제 강서고 1학년 학생들 시험이 다 끝이 났죠. 끝이 났고 이제 수학 시험이 어떻게 나왔는지 조금 살펴보고 이제 뭐가 어려웠고 어떤 특징적인 부분들이 있었는지를 자세히 한번 보고 2학기 내신 대비를 위해서는 또 어떤 것들을 중점적으로 이번 여름 방학을 보내야 2학기 점수는 조금 상승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아마 많이 어려우실 거예요. 특히 1학년 학생들이면 강서고 처음 들어서 시험을 2번 쳐봤지만 여전히 어려울 거고 이제 그것들을 바탕으로 어떻게 조금 더 발전시켜 나가야 하는 건지 아직 감이 잘 안 올 텐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이나마 제가 도움을 드리고자 이렇게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그래서 먼저 기말고사에 대한 분석을 먼저 해보고 2학기 내신 대비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번 기말고사 전체적인 큰 틀은 뭐 이때까지랑 똑같았어요. 객관식 21문제 그리고 서술형 3문제인데 서술형 3문제는 배점이 전부 8점, 8점, 8점이어서 총 24점이었다 라는 점. 그리고 뭐 객관식에서 가장 마지막 2문제 20번, 21번이 시험지에서 가장 어려운 최고 난도 문제였다 라는 점도 여전히 변함이 없었고 서술형 3문제는 난이도가 쉬웠다 라는 것도 뭐 항상 이어져 오는 강서고 수학 시험의 특징이죠. 그런 점도 여전했고 시간도 60분이라는 점은 변화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전체적인 큰 틀은 똑같았거든요. 똑같았고 이제 문제를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어떤 점들이 조금 바뀌었는지 어떤 점들은 또 그대로 유지가 됐는지 앞으로도 유지가 될 건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볼게요. 제일 먼저 그 강서고에서 절대 변하지 않는 문제 유형이 이런 것들이에요. 실수 유발하는 문제는 꼭 매번 최소 2개씩은 등장을 하거든요. 매 시험마다. 그것도 심지어 비교적 문제의 앞부분에서 등장을 해요. 이번에도 실제로 6번, 8번 문제가 학생들이 조금은 헷갈릴 만한 실수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유형들이었어요. 6번은 전형적인 강서고 스타일. 여러 문제들을 저 보기라는 네모 박스 안에다가 그냥 우겨 넣어서 지금도 실제로 3문제로 나눠서 내도 되는 문제를 한 문제에 억지로 우겨 넣은 거고 마지막에 계산 과정을 한 번 더 줌으로써 학생들이 시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는 아니면 시간이 빨리 걸려서 풀었다 하더라도 실수를 할 수밖에 없는 문제 스타일로 6번 문제를 냈고 8번은 뭐 전형적인 계산이 더러운 문제인데 얘는 문제가 뭐냐면 사실 이 8번 문제는 여러 가지 방정식 단원인데 얘는 저번 중간고사 범위예요. 그래서 강서고는 사실 시험 범위가 누적이긴 한데 학생들이 얘는 저번 중간고사 범위니까 아마 뭐 나와도 되게 쉬운 게 나오겠지 하면서 등한시했을 단원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학생들이라면 아마 이 문제를 보자마자 조금 당황을 할 수밖에 없었고 당황을 안 했다 한들 계산이 너무 복잡해요. 너무 더러워요. 그래서 시간이 좀 오래 걸리지 않았을까? 그래서 실수 유발 문제가 이렇게 2문제 등장을 했고 여기에서 시간을 많이 단축시켰어야 했다라는 게 제일 큰 특징 중에 하나였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문제는 계속 나올 거예요. 실제로 2학기 때도 어떤 실수 유발 문제들이 나오는지 이따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사실 이때까지 작년이랑 뭐 1학기 때랑 조금 달라진 점이 뭐였냐면 가장 어려운 2문제를 딱 보시면 돼요. 20번과 21번. 둘 다 원의 방정식에서 나왔고 뭐 원방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가 나올 거라는 거는 당연했던 건데 이게 작년이랑 차이점이 뭐냐면 작년에도 20번, 21번이 제일 어려운 문제였는데 그 중에 한 문제 제 기억엔 21번이에요. 제일 마지막 문제. 그거는 모의고사 문제를 그냥 그대로 빼다 박은 숫자만 조금 바꿔서 상황만 조금 바꾼 문제였거든요. 원본 문제를 그대로 찾을 수 있는. 그래서 누구나 그 문제를 원본 문제를 풀어봤으면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였는데 이번에는 2문제 다 딱히 모의고사에서 원본 문제를 찾을 수가 없는 스타일의 문제였어요. 그래서 그냥 시중 문제집 중에서도 학생들이 보편적으로 많이 푸는 뭐 블랙라벨 아니면 뭐 고쟁이, 센, 뭐 마플 이 정도의 문제들만 풀었던 학생들이라면 이 문제를 봤을 때 당황할 수밖에 없었을 거고 최근 모의고사만 풀어봤던 학생들이라 하더라도 이런 문제는 쉽게 찾아볼 수 없는 유형이거든요. 완전히 새로운 유형이었을 거예요. 실제로 시험 시간 내에 20번, 21번을 처음 맞닥 드렸으면 아마 풀 수 없을 정도로 조금은 독특한 유형의 최고 난도 문제였다라는 게 이제 작년 시험이랑 비교하면 조금 달라진 점이었습니다. 근데 사실 걱정을 안 하셔도 되는 게 이 20번, 21번은 객관식 제일 마지막 2문제로 가장 어려운 문제긴 한데 이거 2문제 틀려도 1등급은 나와요. 충분히. 물론 100점을 노리는 최상위권 학생들이라면 말이 다르겠지만 최상위권으로 가기 위한 학생들이라면 20번, 21번은 과감하게 버리는 전략을 선택했어야 하지 않나 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총평을 조금 하면서 강조드릴 거 몇 개를 또 강조를 해볼게요.
실수를 유발하는 계산 문제가 앞에서 두 문제가 이렇게 6번, 8번에서 나와버렸고, 이제 그런 문제들에서 시간을 줄이는 게 가장 첫 번째 관문이었고, 거기서 줄였다 한들 사실 그 뒤로 여기서 또 말씀드릴 게 저번 1학기 그리고 작년 시험이랑 비교를 해보면 또 달라진 점이 뭐였냐면, 작년 시험 같은 경우에는 난이도 차이가 되게 극명했어요. 제가 분석했던 영상을 한 번이라도 보셨으면 제가 그 얘기를 되게 많이 했던 걸 아실 텐데, 1번부터 10번까지는 되게 너무 쉬운 완전 기본 문제들을 그냥 우수수 박아 놓은 거였고, 그 뒤로는 난이도가 점차 상승하는 유형의 스타일이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그 난이도의 차이가 분명히 나긴 나죠, 당연히. 객관식 후반부랑 객관식 초반부랑 난이도 차이가 분명히 나긴 하는데, 그렇게 막 극명한 난이도 차이가 나지는 않았다라는 게 이번 시험의 특징이었습니다. 난이도가 점차 상승한다는 게 학생들이 충분히 체감될 정도로 난이도를 잘 조절했던 것 같고, 이제 난이도가 점차 상승하다가 객관식 한 15번 때부터 15번, 16번 요 번호 때부터는 고난도라고 할 수 있는, 실제로 학생들이 등급을 좌지우지하는 고난도 문제들이라고 할 수 있는 문제들이 나왔는데, 얘네도 아까 20번, 21번처럼 완전 특이하고 완전 어려운 스타일의 문제였냐? 그건 또 아니에요. 15번 때부터는 고난도라고 할 수는 있었지만 이 문제들은 15번, 16번, 17번, 18번, 19번까지를 얘기하는 거겠죠. 20번, 21번 최고난도는 빼고. 이 문제들은 사실 뭐 시중 문제집이나 모의고사를 많이 풀어본 학생들이라면 충분히 풀어낼 수 있을 만한 스타일의 문제였다라는 게 핵심입니다. 하지만 그 시중에 있는 문제집 아니면 모의고사 문제들보다는 계산을 조금 더 꼬아 놓음으로써 아마 학생들이 시간 관리하는 데 있어서 제일 어려웠을 거예요. 강속어는 진짜 시간 관리를 잘 해야 되는 시험지거든요. 시간이 부족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는데, 당연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실수를 유발하는 문제들에서 시간을 많이 쓸 수밖에 없을 거고, 그것들에서 시간을 단축해서 고난도 문제로 넘어왔다 한들 고난도 문제들조차 아이디어가 복잡하거나 계산 과정이 복잡하거나 둘 중에 하나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객관식에서 사실 객관식만 60분을 줘도 아마 다 풀지 못하는 학생들이 많을 거예요. 객관식에서 시간을 많이 세이브하지 못했다면 뒤에 서술형 3문제 8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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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점이 24점이란 말이에요. 걔네들의 시간을 많이 쓸 수가 없었을 거고, 아마 거기에서 실수가 발생한다면 감점이 됐을 거다라는 건데, 여기서 감점이 되면 안 되는 게 서술형은 진짜 되게 쉬워요, 객관식들에 비하면. 그래서 서술형 8점, 8점, 8점 3개는 누구나 다 맞출 수 있는 형태의 시험지거든요. 그래서 전략적으로 선택을 잘 해야 돼요. 앞에서 시간 관리를 잘 하면 좋겠지만 시간 관리가 잘 안 됐으면 차라리 뒤에 고난도 문제들을 풀기보다, 최고난도 문제들을 풀기보다는 서술형 3문제를 온전히 다 맞춰내는 게 좋지 않을까. 왜냐면 사실 그 최고난도 2문제 20번, 21번 그거 맞춰봤자 8점 몇 점이에요. 거의 9점 정도? 근데 서술형 한 문제가 8점이란 말이에요. 실제로 푸는데 걸리는 시간을 비교해봐도 20번, 21번 중에 한 문제, 뭐 20번 하나를 푸는 시간보다 서술형 하나를 푸는 시간이 훨씬 더 짧을 거예요. 그래서 학생들이 전략적 선택을 잘 했어서 서술형을 온전히 다 맞추고, 이제 나머지 시간의 객관식을 시간 내에 뭐 주어진 능력에 맞춰서 푸는 게 아마 제일 좋지 않았을까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2학기 내신 대비에 있어서 핵심적인 부분들이 뭐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저는 2학기는 일단 개념 공부가 우선이에요. 개념 공부가. 왜냐하면 1학기 단원은 사실 계산적인 단원들이 대부분이거든요. 다항식의 연산이나 뭐 뒤에 따라 나오는 도형의 방정식에서 계산 복잡한 문제를 내기가 되게 쉬운데, 사실 2학기 단원은 집합명제 함수 그리고 경우의 수까지 약간 개념적인 부분들을 강조하는 단원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개념들의 빵꾸가 나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왜냐면 제가 지금부터 보여드릴 게 작년 2학기 중간고사에서 나왔던 문제 4문제를 보여드릴 거예요. 한 시험지 중간고사에서만 나왔던 4문제를 연달아 보여드릴 거예요. 봐주시면 여기 3번, 7번 문제 형태만 봐주시면 돼요. 함수인 것의 개수는, 옳은 것의 개수는, 개수를 묻는 문제고, 그리고 그 다음 8번, 16번도 마찬가지로 옳은 것의 개수는, 옳은 것의 개수는, 이렇게 개수를 묻는 문제가 강속어의 또 시그니처 스타일 중에 하나거든요. 강속어에서 자주 내는 유형 중에 하나인데, 옳은 것의 개수를 묻고 있어요. 이 유형의 문제가 뭐냐면, 아무리 시험 시간에 잘 풀었다 한들, 뭐 잘못 푼들, 잘 푼들, 어쨌든 풀어내서 낸 답이 보기에 무조건 있을 수밖에 없겠죠. 개수를 묻고 있는 거니까. 그래서 학생들이 실수를 하기가 너무 좋아요. 실제로 이런 유형의 문제들을 되게 좋아하고 작년 중간고사에 4문제 다 내버렸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실수 없이 잘 풀려면 개념적인 부분들에서 구멍이 없어야 돼요. 실제로 계산이 많이 쓰이진 않거든요, 전혀. 계산적인 부분들은 전혀 없고 여기는 그냥 개념적인 부분들을 묻고 있는 거라서 얼마나 잘 알고 있는지. 2학기 내신 대비를 위해서 가장 먼저 여름방학에 해야 될 거는 개념을 탄탄하게 쌓아 놓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저도 여름방학 수업 구상을 할 때 개념을 먼저 탄탄하게 쌓아 놓기 위해서 수업을 구상을 했으니까 참고해 주시고, 이렇게 개념적인 부분들을 다 마무리하고 나서 이제 고난도 문제 풀이로 들어갈 텐데, 여름방학에 결국 시험을 우리 잘 보려고 공부를 하는 거잖아요, 강소고 학생들이면. 그 시험을 잘 보려면 죄송합니다. 시험을 잘 보려면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실수를 유발하는 문제들에서 시간을 많이 세이브를 해야 되고, 거기서 시간을 많이 세이브한 다음에 서술형을 온전히 다 맞춰야 되고, 고난도 문제들을 얼마나 역량껏 풀 수 있는지가 핵심이 되는 시험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시험에서 좋은 점수를 얻으려면 결국 비슷한 스타일의 시험지로 모의 시험을 많이 쳐봐야 돼요. 진짜 강서구 스타일에 맞춘 시험지를 많이 풀면서 전략적인 선택을 해야겠죠. 아, 나는 차라리 서술형 세 문제를 먼저 풀고 객관식을 차례대로 쭉 풀겠다. 그 스타일에 맞춘 학생들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1번부터 쭉 푸는 게 맞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고, 제가 추천하는 방법은 대부분의 학생들한테 맞는 방법은 아마 객관식 1번부터 쭉 풀다가 막히는 순간이 존재할 거예요. 막히는 순간이 왔으면 서술형으로 넘어가서 서술형을 세 문제로 온전히 다 맞추고 다시 처음으로 넘어와서 객관식 막혔던 부분들을 해결해 나가는 이런 스타일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물론 각자의 스타일이 워낙 다르니까 어떤 게 최고다라고 말씀은 드릴 수는 없지만, 그런 스타일을 찾아내려면 강서구 스타일의 모의 시험지를 최대한 많이 풀어서 데이터를 쌓아놓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저도 실제로 방학 수업만 아니고 내신 대비 수업에서도 모의 시험을 가장 먼저 우선으로 치고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고, 결국 이렇게 하는 게 제한된 시간 60분이라는 시간 내에 주어진 문제 24문제를 온전히 잘 풀어서 좋은 점수를 받기 위한 능력을 개발하기 위해서 수업을 이렇게 설계를 하는 거고, 설계를 해야 하는 거예요. 개념 공부가 우선이고 고난도 문제에 접근해서 결국 제한된 시간 내에 주어진 문제들을 다 풀어내는 능력을 개발하기 위한 수업을 여름방학부터 준비를 해뒀으니까, 혹시나 관심이 있으시다면 많은 문의 부탁드리면서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